안녕하세요. 마님 인사 올립니다. 31일 일본판 뉴스위크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K-팝에서 세계로 꿈에 도전하는 일본 여자 아이돌들의 멋진 모습입니다. K-팝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주목받는 걸그룹의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조명한 칼럼인데요. 그들이 왜 한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군요. 누리꾼들의 반응이 흥미로운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이제는 영화 드라마와 함께 세계를 석권하는 한국의 대중음악 K-팝 서구 음반사를 통하지 않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 팬들과 직접 연결되어 온 것이 열렬한 인기의 비결이다. 한국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그룹에 여러 나라 멤버를 배치한 것도 국제적인 인기를 끄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5년 데뷔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와이스는 여러 일본인을 멤버에 포함시킨 첫 K-팝 걸그룹이다. 그것은 일본 소녀들에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과거 일본 연예계가 한국 아티스트의 세계 진출 발판이 됐듯이 한국 연예계는 이제 스타를 꿈꾸는 아시아계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곳이다. 일본의 인기 그룹 AKB48에서 이미 많은 팬을 거느렸던 사쿠라도 그중 하나다. 사쿠라는 2018년에 한일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에 도전해 새로운 다국적 걸그룹 아이즈원에 가세했다. 프로듀스 48에서 이미 유명한 아이돌인데 왜 리스크를 무릅쓰고 오디션에 출전하는가? 라는 물음에 사쿠라는 지금까지의 성공이 내 실력이었는지 일본이기 때문이었는지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이즈원은 지난해 활동을 마쳤지만 사쿠라는 올해 르세라핌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보이그룹 BTS의 소속사 산하 소스뮤직에 소속된 새로운 다국적 그룹이다. 지난해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케플러는 데뷔 싱글 와바가 미국 빌보드 디지털 차트에서 톱 10에 드는 쾌거를 이뤘다. 현재 한국 걸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요 일본인 멤버들을 소개한다. 트와이스 일본인 9명 중 3명, 모모, 사나, 미나는 JYP가 신그룹의 멤버 선발을 위해 기획한 여성 연습생 16명의 오디션 프로그램 16에 출전해 트와이스에 입성한 멤버들이다. 교토 출신의 모모는 어려서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해 15세대 유튜브에 올린 퍼포먼스 영상이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 JYP 관계자의 눈에 띄어 한국에 갔다. 재치 있는 춤이 주목을 받으며 중도 탈락 후 추가 합격자가 됐다. 사나는 오사카 출신으로 역시 댄스 교실에 다니고 있었다. 14세 때 오사카의 번화가에서 JYP 관계자에게 스카우트돼 발군의 존재감과 카리스마로 트와이스에 입성했다. 한국어를 마스터해 예능 프로에서도 인기다. 미나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나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발레를 배웠고 오사카에서 JYP 관계자로부터 스카우트됐다. 연습생 기간이 짧았지만 뛰어난 가창력과 춤으로 심사위원을 놀라게 했다. 케플러 일본인 9명 중 2명, 도쿄 출신 마시로는 16세 때 한국을 방문해 JYP 오디션에 합격했다. 데뷔 타이밍을 놓쳤지만 21세의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 플래닛 999에 도전 합격했다. 후쿠오카 출신의 히카루도 초등학교 때 일본의 아이돌 그룹 메이트로 예능 활동을 시작했다. 마시로와 마찬가지로 2021년에 걸스 플래닛 999에 출전, 케플러의 멤버로 데뷔했다. 르세라핌 일본인 5명 중 2명, 오사카 출신인 카즈아는 3세에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에서 발레 유학 중 코로나 사태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스뮤직 온라인 오디션에 도전했다. 카즈아는 사쿠라와 함께 르세라핌의 두 번째 일본인 멤버로 뽑혔다. 지난 5월 발레와 K-팝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망설이다가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다고
팬들과의 소통 사이트에서 밝힌 바 있다. K-팝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공통된 점은 젊었을 때부터 꿈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며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삶의 방식이 많은 소녀들을 자극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정열 있는 젊은이에게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은 꿈을 갖는 큰 동기가 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실력에 자신 있는 사람은 본고장으로 건너가는 상황이다. 일본 음악업계는 계속 국내 시장의 미지근한 물에 몸을 맡긴다. 일본에서 동경의 대상이나 희망을 찾아낼 수 없는 것도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일본 음악계가 젊은 층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퀄리티가 낮아도 CD가 팔리니 계속 내놓은 탓에 재능과 실력, 열정을 갖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K-팝은 해마다 진화해 최근에는 매년 미국 빌보드에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당연히 해외에서의 지명도도 올라가고 활약의 장도 넓어진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쪽이 매력이 있다는 건 뚜렷할 것이다. 해마다 세계적 평가가 높아지는 K-팝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인재뿐만 아니라 돈과 세계적 명성도 결과적으로 한국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일본 음악계의 한계라 생각한다. 일본 아이돌과 한국 아이돌은 별개라고 봅니다. 저는 일본 아이돌을 좋아하고 K-팝에서도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엄청난 춤을 봐도 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또 노래에 관해서는 일부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춤추면서 음을 내지 않아 특별히 노래를 잘 부른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단하다면 대단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지금 일본 최초의 K-팝 아이돌이 몇 있는데 일본어 가사를 K-팝 곡조로 부르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일본인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아이돌의 곡이 일본인의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은 완벽한 것보다 불완전한 것을 선호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이돌이 한국 아이돌처럼 되는 게 좋지는 않아요. 일본의 젊은 아이들의 아저씨들을 위한 아이돌을 동경할 리 없다. 역시 아이돌은 동세대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퍼포먼스나 노래 수준이 높은 K-팝에 끌리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는 그 층을 겨냥하지 않으니 한국에 가고 싶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음악은 이제 글렀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올해 탄생한 엑스즈라는 걸그룹이 대단했어요. 다만 일본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토양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죠. 이들은 모두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활동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한 달간 논스톱으로 음악 활동을 펼쳐 성공시켰습니다. 이 그룹이 나왔을 때 일본의 저력을 본 것 같았지만 지금의 일본에서는 주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낙담하고 있습니다. K-팝이나 댄스 쪽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이미 환영을 받고 있지만나 싶습니다.